네, 안녕하십니까. 알코 중독자 고래김입니다. 어제까지는 그 마음가짐,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기 전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더 바닥도 있긴 해요. 예, 많이 좀 더 심하고, 음, 정말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 네, 그 노숙자의 그다음에 이제 꼬질꼬질하고, 네, 술만 보면, 근데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원래는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저 또한도 거기까지 데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나 라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줄 수도 있고, 음, 또 이제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까지 가면 그게 회복이 가능하냐. 그건 좀, 인생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도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긴 했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오래 하지는 못하고 바로 그 바닥을 찍자마자 예, 이건 아니구나. 정말 이건 아니구나 싶어갖고 음, 되돌이킨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까지 말씀드리기는 뭐 저는 부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신다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거나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 상황까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이제 비교로서 내 상황을 조금 이렇게 올려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요즘 시대에는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제 사회봉사 단체나 중독센터 이런 데에서 많이들 케어를 하려고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그 바닥까지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바닥을 또 체험하고 올라오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은 정말 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 바닥까지 가지 말아야죠. 그 바닥을 알게 된가 동시에 거기도 그 바닥까지도 있구나. 근데 더 심한 바닥도 많아요. 하다 보면은 맨 끝에는 고독사죠. 예,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정말 바닥의 바닥은 끝이 없다고 죽음이 바닥이거든요. 한 드렸었는데 죽음이라는 바닥이 이르기 전까지는 네, 바닥은 끝이 없습니다. 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진짜 일어서야 된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음,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보상을 내가 나아지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를 살려달라라고 정직하게 음, 저희 이제 회복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직과 겸손이에요. 정직과 겸손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는 표어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뭐 일주일 뒤, 1년 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깝깝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술을 찾게 되고 그냥 오늘 하루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음에 그리고 술 마시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살자라는 거가 오늘 하루만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중독자들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재발의 불씨가 되고 술을 부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지지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지지자가 이제 우선은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가족이 되게 되면 힘들어요. 네. 공동 의존이 올 수도 있고, 나와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과는 분리돼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각자의 회복을 하면서 왜냐면 보호자도 환자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의지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환자 또한도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솔직히. 이 바닥까지. 둘의 탓은 아니에요. 음.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독립이 돼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음,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음에 대해서. 저를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겪어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5가지가 있어요. 술 마시고 미친 정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술만 빠져나간 정신은 그대로인 미친 정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회복을 좀 해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12단계 안에서 음, 얻을 수 있는 본정신, 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일반인들과 비슷해지는 네, 일반적인 정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온전한 정신. 네, 이렇게를 5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술 마실 때는 저희 참 미친 짓 많이 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고, 남들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믿을 거야. 라는, 초등학생이 술 취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거짓말이고, 뻔히 드러나는, 술 먹고 싶어서 명분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죠. 정신이 그만큼 미친 정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저도 그랬지만 했던 한번 행동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물론 뭐 저도 그래요. 뭐 술 먹으면서 했었기 때문에 필름도 나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분명 술을 먹고 얌전하게 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뭐 손이 다 깨져 있고 뭐 피범벅이 돼 있고 뭐 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물이 파손돼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소주병이 날아다니고 널브러져 있고 다 어떤 거는 먹었고 어떤 거는 반 정도 흘러서 네, 바닥을 적시고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심한 경우는 뭐 냉장고 문 열고 화장실인지 알고 소변 보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미친 정신이죠. 음,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근데 입원을 하게 되고 아니면 꼭 입원이 아니더라도 뭐 AA나 단주를 하겠다고 마음을 드시고 병원에 오시지 않고 단주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길게 보는 거가 3개월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의학적 교과서에 3개월을 본다고 나와요. 3개월 정도는 참아요. 단주로. 왜냐면 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내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리고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가족한테 미안하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해서 3개월 정도는 참아요. 근데 그 뒤로 조절음주가 들어와요. 한 잔씩은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2, 3일 아니면 3, 4일 텀을 두고 천천히 드십니다. 네. 그게 한 6개월 정도 가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네. 한번 뚫린 댐은 네.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네.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A나 아니면 자조모임이나 중독센터나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더 심해진다 싶으면 이제 몸도 병원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금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단 때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술을 멈췄을 때 금단으로 인해서 환시, 환청, 환각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지 오히려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오히려 정신을 더 못 차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몸에서 알코올을 먹었을 때가 정상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빠져버리니까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는 SOS를 치는 거지. 몸 상태도 안 좋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거죠, 몸조차도. 정신도 왜곡돼 있고, 몸도 왜곡돼 있고. 이게 금단 증상. 그래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식은땀 나고, 예,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발발거리고 막 환심환청 환촉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주고 앉고 그런 것들도 한 일주일 정도는 금단 증상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걸로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사고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이 나가버려서 그리고 발작도 그때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때가 참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바깥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조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금단 증상을 이렇게 영양제나 또 계속해서 장치로 인해서 음식 섭취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병원 입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이제 술하고 단절시키는 거는 둘째치고 차치하더라도 금단 증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돼요. 근데 진짜 살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술 취한 이제 미친 정신이죠. 사고방식도 왜곡돼 있고, 비쳐있고, 마음도 비쳐있고, 몸도 비쳐있는 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가 병원이든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멈췄을 때 싹 변하냐? 아니에요. 하나도 변하는 건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술 안 먹는 당사자만 힘들어요. 주변은 주변대로 의심의 눈초리를 볼 거고요. 진짜로 안 먹을 건가? 먹고 온 거 아닌가? 밖에서 오늘 조금 한 5분, 10분 늦게 들어왔는데, 입 좀 걸려봐. 술 먹은 거 아니야? 술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몸에서 계속 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기화되면서 술새가 날 수가 있어요. 술 안 먹었는데 정말 억울하죠. 예. 근데 이제 환자는 야씨 내가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받아줘.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마조마조마조마 또 먹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어, 불신 아닌 불신 믿고 싶지만 소뚜껑 보고 놀라가든 자라보고 놀라가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안한 거죠. 서로 간에 그 예민함이 극치를 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그걸 핑계로 이제 술을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술 먹지 않은 미친명식.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한 1년 정도는 갑니다. 평균. 네, 제가 1년 반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1년 반이 조금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분정신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 술을 멈춘 미친 정신과 본정신으로 가기 위한 이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술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방정식에 다 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삶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아는 건데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제 좀 단주를 하려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아예 술 한 잔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내 몸도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먹었을 때가 정상인 거가 돼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니까 몸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아파요.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이제 술이 이제 중추신경 마비되기 때문에 억제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술로서 고통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50대 노는 것 같고 머리도 두통, 잠도 안 오고 생각은 생각대로 이제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음, 생각은 생각대로 꼬리를 물고 그게 이제 중독적 사고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을 찾게 만드는 생리적으로 머리도 몸도 네, 술을 먹어야 네가 정상이다 라고 자꾸 이제 정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게 이제 술을 안 먹고 하는 미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때가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왜곡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다고 하시면 중독센터나 AA나 이런 데를 가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내 정신이 아직까지 술에 쩔어 있구나. 음, 술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술 먹을 때는 술이 1순위였어요. 첫 번째. 음. 근데 술 끊으려 할 때도 끊으려 할 때도 술이 1순위예요. 왜냐면 술을 자꾸 배제를 시켜야 되니까. 네. 둘 다 술이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죠. 네. 저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되고 한 두세 달 더 지났을 때 술을 내렸어요. 우선순위를. 음. 그리고 저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AA 모임을 올리고, 우선순위를 좀 바꾸면서, 본정신을 좀 찾아가려고, 그리고 이제 왜곡된 생각들, 네, 술로 인해서 이제 왜곡된 생각들이나, 누가 봤을 때, 저거 나 째려보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술 먹어. 참으려고 하는데, 명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만들어요. 그런 건 이제 마른 수정이라고 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우선 이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마른 수정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술 취한 정신과 술을 안 먹었지만 미친 정신, 술 먹고 미친 정신, 술은 빠졌지만 미친 정신,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술 취하지 않은, 아니, 술이 빠진 미친 정신과 본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나아가면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너무 지금, 내가 너무 미쳐있구나, 자기가 이런 거 갖지 마시고요. 이게 다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이에요. 병입니다. 술을 끊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우리가 뭐 또 상담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인생도 치료나, 또 이제 AA에서 하는 12단계나, 그리고 동기 강화,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성격 절대 안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 변합니다. 선생님들이 겪으셨어요.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성격이 A라고 쳐봐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B라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서 다시 A까지는 아니더라도 C라는 성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 점 절대 명심해 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꼭 가지시고 저와 함께 저도 바꿔가는 중이니까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변해갈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은 절대 놓지 마시고 함께 변해가고 단주의 길에 있어서 힘든 점이 물론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하나하나 저와 함께 저도 한번 되짚어보고 하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함께 단주의 길에 있어서 행복을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두 번째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